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저희 BTV 대구 방송을 찾았습니다. SK그룹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 얼라이언스 사업의 일환인데요. 아이들은 기자와 PD, 아나운서 체험을 하면서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 1번 카메라 큐.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오늘은 BTV 대구 뉴스를 제작하는 일일 PD가 됐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로보틱스 크레인을 조종해보고 뉴스 상황에 맞는 장면 전환도 직접 해봅니다. 집에서 뉴스를 볼 때는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가지고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만드는 걸 알게 되었어요. 뉴스 데스크에 앉은 미래의 아나운서들은 뉴스도 직접 진행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이상정 장군을 천혜열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좋았어.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와 조명을 마주하는 상황이 어색하지만 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TV에서 보던 기자를 직접 해보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웠어요. 이번 방송국 견학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인솔 교사 등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는 이런 방송국을 견학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SK 브로드밴드 BTV에서 이런 체험의 기회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또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무엇보다도 감독 또 취재 기자 이런 다양한 직업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마 그들의 꿈을 키워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은 행복한 학교 재단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 얼라이언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방송국 견학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체험이 사실은 큰 교육의 효과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른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대구 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방송이 이웃들에게 친근한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지역 방송의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방송은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태어나 방송국을 처음 오게 됐다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시청자로부터 신뢰받는 아나운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기자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에서 2년 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이 되는데 치명률이 매우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지금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하다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지난 14일 대구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린 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대구에서는 2년 만의 일입니다. 시는 의무 기록 확인과 관계자 인터뷰 등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는 현재 총 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보고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모두 고령층입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빠르면 이틀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4, 5월경부터 발생해서 9에서 11월까지 지속되는데요.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 정도지만 빠른 경우엔 진드기에 물린 후 이틀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81명이 숨졌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18.5%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물론 피부에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옷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름철이 되면 반팔 옷을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우시지만 긴팔로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긴팔로 좀 착용하시는 게 피부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는 제일 좋은 방식이고요. 대구시는 야외 활동 시 풀밭에 눕거나 옷을 걸어두지 말고 귀가 후 즉시 샤워, 옷 분리 세탁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대책이 이미 있는데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에서 안전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5명의 중경상자를 낸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사고 열차는 19일 오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에서 진주 방면으로 향하다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습니다. 이들은 선로 인근 비탈면에서 구조물 안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열차가 전기 동력이라 소음이 적어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앞서 2019년에도 밀양역 인근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고 2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열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고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안전지침을 강화하고 감시자 배치와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섰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철도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20년에 1명, 21년, 22년, 23년 각 2명, 24년에는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이나 뭐 어떤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다 보완이 돼 있는데 인적으로 하는 거는 교육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네.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종사자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또 안 지켜버리면 그런 게 이제 좀 그걸 이제 어떤 앞으로는 AI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개발을 하면 좋긴 하겠죠.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강간 합동 감식한 결과와 또 저희들이 입수한 각종 자료 또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안을 명백히 하고 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중하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현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은 동쪽에만 출입구 4곳이 개설돼 있습니다. 서쪽 출입구 신설은 9년 전부터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착공 시점이 내년 초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입니다. 이 역은 반월당 방향인 동쪽에만 출입구가 4곳 개설되어 있습니다. 반면 두류내거리 방향인 서쪽에는 출입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
과거 방고개역 설계 당시 방고개역이 미래의 환승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역사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 서쪽에만 건립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2호선 개통 20년째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리동 주민들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려면 대로를 한 번 이상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방고개역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건너가고 저 위에 가서 호텔 앞에 가서 타잖아.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다 하지. 그래도 그냥 우리 같은 서민들 그냥 사는 거지. 도시철도에서 시내버스로 환승을 하더라도 200m 이상 걸어야만 가능합니다.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은 서편 출입구 개설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 큰 사거리에 그래 여구에는 그 통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3호선이 이로 온다고 해서 아마 안 떨어졌는 모양인데 하루 빨리 좀 착공을 해줬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지난 2016년 서구와 달서구 주민 760명은 출입구 신설을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1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올 연말 착공으로 한 차례 미뤘다가 내년 초로 착공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달구벌대로 특성상 지하 매설물들이 많은 데다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이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설계 안정성 검토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올 연말에는 발주하고 내년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8개월, 완공 시점은 오는 2028년 상반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왜 두 개의 출입구를 만드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히 이게 조기 착공이 돼야지 인근 노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좀 불편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예산 확보가 어려운지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나서. 또다시 미뤄진 주민들의 수건 사업. 주민들은 한동안 불편을 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급해온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벌써 1,000쌍에 가까운 청년 부부들이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갔는데요. 달서구는 올해 신청 기한이 지난 부부에게도 한시적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천혜열 기자가 전합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결혼 축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 겁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988쌍이 총 2억 9,64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갔습니다. 대구 지역 9개 구군에서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달서구가 유일합니다. 올해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 기한이 지난 부부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의 폭을 넓혔습니다. 달서구는 결혼 축하금뿐만 아니라 웨딩, 금융, 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웨딩홀 3곳을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달서구가 주최하는 만남 행사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될 경우 1년에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기 적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와 결혼 협약을 맺은 기관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은 치과 치료를 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축하금과 협약 혜택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해도 괜찮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결혼 친화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12개월 안에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부부라면 누구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결혼 축하금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1,280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결혼 축하금 예산 3억 8,4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영양가 높은 고기 반찬 한 접시, 무엇보다 소중할 텐데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선 20년째 무료 보쌈 나눔을 이어가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웃사랑, 매달 따뜻한 보쌈 한 상을 대접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락모락 김이 솟는 솥에서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나옵니다. 부드러운 고기는 얇게 썰어 담고 아삭한 김치까지 준비하면 보쌈 한 상 차림이 완성됩니다. 이 정성 가득 상차림을 받는 사람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입니다. 또 뭔 행사만 있을 때는 여기 와서 밥 먹고 그랬어요. 너무 좋죠. 와서 이렇게 먹고 하니까. 사장님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천호동에서 40년째 자리를 지키는 족발보쌈집. 어머니의 식당을 이어받은 사장님은 가게를 물려받은 시점 한 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냐는 지역 복지관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나눔은 올해로 어느덧 20년 차를 맞았습니다. 직업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어떻게 이제 우연히 찾아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부탁하셔서 저는 너무 흔쾌히 하게 됐고요. 나눔의 대상은 주로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입니다. 무료 목욕 서비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목욕 이후 이곳에 들러 끼니를 챙기고 한때 폐지를 수거하던 어르신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이 외로운 생일을 맞지 않도록 하는 생일 식사 쿠폰 이벤트도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음식을 평소에 매일 하는데 그게 한 조금 더 하면 그분들은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좀 맛있게 드시고 비용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제가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날로 어려워지는 경기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요즘, 나눔이 부담스럽진 않냐는 질문에 사장님은 있는 음식에 숟가락 하나만 더하면 된다며 되레 나눔으로 열심히 일할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희가 재료값이 보통 이제 고정비 외에 이렇게 음식 재료값만 들어가면 어른들이 더 몇 배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요.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는 장재민 사장. 갓 지은 밥보다 더 따뜻한 그의 마음에 오늘도 지역 어르신들의 허기가 달래집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건가요? 당장 토요일이 처서인데 올해는 처서 매직 대신 처서가 심술을 부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고 어디 여행이나 멀리 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럴 때 집도 너무 답답할 때 우리 생각나는 곳들 있잖아요. 막 은행이라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더 핫한 더 시원한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도서관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화 속속에서 또 평범한 도서관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죠. 오늘은 대구의 특별한 도서관 3곳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구 도심 속 문화재 건물에서 만나는 책의 향기, 삼덕마루 작은 도서관입니다. 1939년에 지어진 옛 교장관사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신했는데요. 겉모습은 고즈넉한 적산 가옥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왠지 할머니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늑함이 느껴지는데요. 인형이랑 장난감이 마련돼 있는 꼬꼬마방, 교구 놀이방이 있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꿈나무방엔 다락방이 딸려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거의 놀이터죠. 성인들을 위한 조용한 책 모둠방도 있습니다. 나무 마루 위에 앉아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내 집처럼 편안해서 매일 오게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수성못 그림책 도서관입니다. 수성못에서 계단 몇 개만 내려오면 바로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시원한 수성못 풍경이 눈을 식혀주겠죠. 또 안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있대요.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마시고 아이들은 주스 한 잔 해야겠죠.
안으로 들어서면 국내외 그림책 4천여 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이 많았나 싶어요. 어떤 걸 읽어야 할지 고민될 땐 연령별 추천 도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시원한 통창에다가 공간도 넓어서 빈백 같은 곳에 앉아서 자유롭게 그림책 볼 수 있고요. 아이와 함께 이렇게 책 속 그림을 넘기다 보면 여기가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시간 맞춰서 방문하면 인문학 강좌, 작가 강연도 있다고 하니까 자주 방문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번 여름 새롭게 문을 연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데요. 이름처럼 숲을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은 키움숲, 2층은 티움숲, 3층은 채움숲, 3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보면 천장이 모두 탁 트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원한 게 좋더라고요. 층마다 참 좋은 건 책과 놀이, 체험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도서관 하면 왠지 조용히 책만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기 쉽지 않잖아요. 요정들의 숲, 모험가의 성, 해리포터 방 이렇게 책이 현실로 튀어나와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책 읽기 싫다는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 읽게 되겠죠? 책도 책인데 코딩, 과학체험, 아트플레이 같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더 좋습니다. 가상현실도 있대요.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특별한 개성이 있는 도서관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수영장과 함께 있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니까 어쩌면 집보다도 더 편하고 딱히 돈 들 일도 없고 거기다 책도 자연스럽게 읽고 공부도 한다? 너무 좋죠. 제일 좋은 건 에어컨 바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대구엔 좋은 도서관 참 많으니까요. 근처 도서관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